인간 헌터 추적극 마우스. 우리는 재훈이의 일기를 시작으로 재훈이 스스로 자신을 정바름이라고 명명했던 장면, 그리고 프레데터 정바름이 심판을 할 때마다 묘사한 생생한 그림 일기를 봤습니다. 그 일기를 보면 정바름은 아버지 헤드헌터에 다를 바 없는 극악무도한 악마입니다. 차라리 정바름이 해리성 인격장애 다중인격을 알았다면 용서할 여지는 있었을 텐데요. 과거 훈훈한 정바름은 그저 사페 정바름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근데 이젠 어떡하나요? 죄의식으로 고통받는 정바름을 정말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그의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는 정바름의 일기, 그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재훈이의 일기부터 짚어봐야 할 게 있는데요. 10월 20일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너 같은 괴물은 죽어야 한다고. 이 말은 성지은이 동생 재민이를 구하고 재훈이를 압박했을 때 했던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은은 재훈이를 낳고 그때까지 계속 길러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훈이의 일기에 적힌 날짜를 잘 보면 그날의 사실과 일기가 다릅니다. 재훈이가 재민이를 혼내주던 날은 10월 19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목을 졸랐다고 하는 날은 다음날 10월 20날이라고 했고요. 분명 재민이를 혼내주던 날과 엄마가 목을 조른 날은 같은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19일에는 재민이를 혼내준 것만 적혀 있고 엄마에게 당했고 모진 소리를 들은 건 다음날 20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20일에 들었던 엄마 말은 친엄마 성지은이 아니라 함께 살았던 엄마에게 들은 말입니다. 성유한과 어떻게 뒤바뀐 삶을 살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지은이 재훈이를 압박했을 때 재훈이는 웬 모르는 아줌마가 와서 자신의 목을 조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다음날 20날에는 재훈이를 키워준 엄마로부터 전날 성지은에게 들었던 내용처럼 비슷하게 모진 소리를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생을 혼내줬다는 19일, 엄마에게 모진 소리를 들었다는 20일,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상처 투성입니다. 그리고 21일, 처음으로 신에 기도하던 날, 천둥 번개 치던 그날도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재훈이에게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게다가 집에서 아버지가 계단에 쓰러져 죽어 있었던 그날도 얼굴엔 상처 투성이인데다가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날에 대한 일기는 보여주지 않아서 날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렇게 며칠 동안 재훈이가 같은 상태라는 건 어린 재훈이가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아버지의 죽음과 일가족 화재 사건으로 경찰이 재훈이에게 보여준 시신은 모두 3구였죠.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길러준 엄마였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여동생은 정바름이 정육점 사장 사건 때문에 찾아갔던 고아원에서 언뜻 봤었던 그 여성인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화재 사건 이후 둘만 남은 재훈이와 여동생이 흩어져서 보육원에서 자랐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때 보육원에 들어간 10월 29일 해가 쨍쨍 내리쬐던 날, 재훈이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바른 아이 정바름으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일가족 사건의 충격으로 과거의 기억까지 싹 잃어버린 척 완벽하게 연기를 해왔던 게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 성장한 정바름은 서툴렀던 첫 번째 심판 송수호 사건을 기록한 이후 생생하게 그림까지 그려가며 자신의 행각을 일기에 고스란히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 질투를 하지 않은 자, 한국이를 심판한 듯한 염소와 당나귀 우화 속 허퍼가 제거된 염소 그림 일기 이후 정바름의 일기는 중단이 된 상태일 텐데요. 그 일기장의 행방이 궁금합니다. 성유아는 정바름의 일기장을 봤을 것 같습니다. 오봉이 할머니의 사건 이전에는 정바름이 프레데터라는 것의 심증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오봉이 할머니의 사건 현장에서 정바름을 직접 보게 되죠. 몸싸움까지 하게 되면서 그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정바름은 자신을 본 자가 왜 신고를 하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애꿎게 성유한의 친구 김준성을 해칩니다. 성유한은 자신과 몸싸움을 했던 정바름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독극물로 없애려고 했지만 오봉이가 병실에 들어와서 기회를 잡지 못했죠. 이후 정바름의 차트를 열고 주소를 알아냅니다.
주소를 확인한 성유한은 그의 집을 찾아가 도청 장치까지 답니다. 여기서 집안을 수색하다 정바름의 일기를 발견한 게 아닐까요? 오봉이 할머니를 해치던 날 생생하게 기록한 일기를 읽었을 겁니다. 오봉이 할머니를 해칠 때 나레이션이 정바름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유한의 목소리여서 성유한이 범인인 것처럼 의심하게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바로 성유한이 정바름 입장에서 정바름의 일기를 읽은 것을 묘사한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바름 집에 한국인을 찾는 방송 TF팀이 꾸려지고 홍주까지 드나드는 것을 보게 되자 성유한은 무척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다 셜록 홈즈 생방송을 보면서 정바름이 한국인을 감금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처단 대상은 한국이가 아니라 고무원 신부라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의 친구 김준성마저 주검으로 발견되자 성유한은 직접 한국인을 구하러 나서면서 정바름을 처단하기로 마음먹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식으로 고통받는 정바름의 선택을 보게 되겠죠. 또한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받는 고무치와 오봉이, 최영주의 반응도 보게 되겠죠. 피해자 유족인 그들의 아픔과 고통, 충격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해 갈 것인지 놓치지 않고 보여주게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시청자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성유한의 서사입니다. 프레데터의 입장에서 보여준 정바름의 서사처럼 피해자인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성유한의 서사를 따라가 봐야 합니다. 성유한의 입장에서 그가 자라온 배경과 함께 정바름을 어떻게 쫓게 됐는지, 왜 그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심판하러 나섰는지, 세상 억울하고 불쌍한 피해자 성유한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가 행하려고 했던 것과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꼭 알아야겠습니다. 알고 보면 가장 머리가 복잡했을 성유한, 그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뇌에 주관하는 인간 헌터 추적극 마우스, 지금까지 윤 작자였습니다.